안녕하세요. 설사의 양입니다. 설사의 향기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절삭의 향기와 함께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오디오 문제로 조금 방송이 늦어진 점 그래서 오늘 더욱더 이제 특별하고 멋진 게스트분들을 초대했는데요. 제일 특수영점 박경렬 사장님을 게스트로 모셨고요. 또 박경렬 사장님의 이야기로 멋진 음악을 만들어주신 작곡가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희 만나기로 약속하고요. 그러면 절삭의 향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지난주 인터뷰해주신 K테크 김병주 사장님의 광고를 보고 올 예정입니다.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광고 나갑니다. 센티미터 아니다. 밀리미터도 아니다. 마이크로미터다.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가공하는 고정밀 가공. 자부심 하나로 40여 년. 한 번의 실패를 겪고 더욱더 단단해진 K테크. 원통연마, 성형연마, 조경부품, 투명부품은 K테크. K테크는 절삭류와 함께합니다. K테크 광고 보고 왔고요. 네, 바로 이제 게스트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동의 용접왕, 제일 특수용접 박경렬 사장님 모셔보고요. 예. 사장님 이쪽으로 한번 오실까요? 네. 사장님 이쪽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저쪽에는 박신혜 작곡가님이 나와주셨는데요. 한번 얼굴 비춰드리고요. 예, 여기 작곡가고요. 네, 그래서 절삭의 향기 첫 회부터 신혜 작곡가님의 음악으로 이 방송이 정말 풍성해졌습니다. 작곡가님을 통해서 오늘 또 노래를 즉흥 노래로 만들어 주실 예정이에요. 박경렬 사장님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직접 바로 직접 이제 작사 작곡하셔가지고 노래 가지고 사장님 저희 절삭의 향기 방송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러시가요? 네. 저희 지금 네 번째 방송이에요. 그래요? 예. 절삭의 향기. 향기. 예. 문화재단 유튜브에서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 또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약간 인터뷰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예정인데요. 네. 네. 자기소개 혹시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그 앞에 그 건물들이 높게 올라가서 이제 앞에 건물들이 안 보이고 있고 뒤에는 또 캐피콤 건물이 있어서 뭐 주차장 같은 걸 만들면서 오봉산 200한 3m가 좀 안 보이고 있고 이쪽에는 신승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좀 가려져 있어서 이제 백운산도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산의 전기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갇힌 데에 살다 보니까 그 흐름도 사실 옛날 그 흐름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요즘엔 그렇습니다. 네. 산을 좋아하시나 봐요, 사장님.
아니, 산을 아, 기억하시는 걸 보니까 맨 처음에는 산이 이제 잘 보였나 봐요. 네, 많이 보였죠. 앞에 보면서 이제 수리사는 뭐 네.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사실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수리수리 마술이요? 예.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저쪽 삼성사는 뭐 보통 삼성, 뭐 금성 뭐 그런 산들 이룰성자를 또 쓸 수 있고 그래서 거기도 좀 괜찮고. 대군 뭐 모락사는 뭐 옛날에 전쟁 때 뭐 모락모락 이렇게 연기가 피어났다는 설도 있고 모락산에 또 옛날에 그 모락산성의 백제시대 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도 좀 산으로는 385m지만도 아주 아담합니다. 그리고 네. 백운산 같은 데는 뭐 500m가 넘는 데지만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백운사도 좀 고즈넉하니 아름답고 그 옆에 네. 또 역사적으로 뭐 네. 그 정조대왕이 지나가다가 만난 김씨네 아. 그쪽도 터도 좀 있고 좋습니다 이쪽에. 근데 네. 여기가 군포가 옛날에는 네. 요 동네가 뭐 80, 90년대 초에는 뭐 금성 중공업 뭐 노타리 뭐야 굴삭기 트랙터 만드는 회사 또 태신인쇄 뭐 정심전자 TND 뭐 대우전자통신 뭐 대한제작소 이런 굵직굵직해서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네네. 모든 여기 이제 가면은 일본계 회사도 많았고 뭐 그 봄 되면은 인협 담협 초정 때에는 아주 엄청 막 그 노동자들이 그냥 힘있게 했던 데가 이 당정동입니다 사실은. 그 노조도 많았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그렇죠. 여기가 뭐 안양 군포 그때는 뭐 전노협사 하나도 있었고 전노협사나 네. 대우중공업도 저쪽에 있었고 지금 노템으로 바뀌었지만도 네. 그때는 정말로 네. 이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정말 많은 동네가 여기 군포에 있어요. 네. 선생님 지금 사장님 얘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그 역사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네네. 그래서 또 그 부분도 얘기를 해주신다면 역사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역사 여행도 가신다고. 뭐 최근에 이제 그 기억에 남는 여행 있으시다고. 뭐 저는 네. 그렇게 중요하게 뭐 우리 역사 그런 것들을 않지만 가끔씩은 네. 1월 1일날은 좀 기점 받으러 간다고. 우리나라 최고의 좋은 데가 명당 1호가 네. 태백산맥 줄기를 딱 따라서 끝나는 데가 아차산이래요. 고구려 시대 그 성들이 많고 그런 데가 아차산. 거기에 이제 동구릉 아차산 마지막 그 정점에 그 태조 이성계 묘가 건원릉이 있어요. 건원릉에 9개 묘가 이렇게 쭉 줄기차 있는데 네. 왕들이 9개가 이제 자는 거죠. 왕들의 뭐 잠자는 데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네. 뭐 1월 1일 날은 가끔씩 이렇게 가이드가 올라오라고 그래요. 문화해설사가 올라오면은 그 큰 왕침에 올라가서 딱 보면은 위험도 있고 내가 이때 조선시대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정도전처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성계 우리 제가 모시던 분이 요곳에 잠들어 있는데 감회가 그 정도로 있을 때도 있고 네. 뭐 가까운 데는 뭐 여기 윤건능 같은 데는 정조대왕 그 네. 화성 네네. 윤건능 그다음에 육릉하고 건능하고 또 따로따로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태조 세종대왕이 있는 뭐 영릉 여주에도 좀 가기도 하고 또 이순신 그 거기 이제 충무공 거기도 가셨나요? 네. 아산 현충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옛날에 정말 좋아해서 그때 좀 돈을 좀 뭐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거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충사를 아산 현충사 그 사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현충사라고 쓴 간판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옛날에 좀 친필로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면 이순시장을 다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산 은봉면에 가면은
그 신씨, 덕수신씨라고 있어요.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네.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근데 뒤에는 왕들만 국장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도 장군인데 국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좋아해서 그런지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네. 그러셨군요. 네. 이 근현대사부터 이제 되게 아주 오래된 역사까지, 네. 조금만 아는 거예요. 그만큼 되게 관심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군포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데, 네. 원래 지금 한옥집이었다고, 제일특수용접이. 아, 솔직히 예. 오기 전에 이미 한옥집이었나요? 아니면은, 한옥집 있었죠. 이제 쓰러져가는 한옥집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옛날에 이게 당정동 파출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현대전주라고 있는데 그 옆에가 그 산이 있어서 야산이 지금은 이제 건물들을 많이 샀는데 네. 건물 하나하고 옆에 밭들이 넓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종중 땅이었어요. 지금은 다 팔아서 거기 산도 없어지고 네. 사는 자리에는 이제 고철 만드는 데가 있으니 사실 고철은 이렇게 남은 안 되는 그 철판을 갖다가 이렇게 모으는 데잖아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막 생산적으로 막 나오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녹여서는 생산을 할 수 있겠지만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장도 네. 그런 조금 뭐 생산하는 물건들이 많으면 저도 용접을 하는 게 많을 건데 요즘은 좀 그렇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용접하는 거 지금 하고 있고. 아드님은 예. 이제 젊은 분이세요? 청년이세요? 아니 뭐 제가 57이니까 25이 났으니까 지금 32살인가요? 32살. 네. 그래서 또 네. 또 대를 이어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제 또 아유, 고충이 많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고충은 없고 자기가 좀 하겠다고 그래서 왔는데 아, 일이 좀 많으면은 뭐 힘이 더 많겠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죠. 일이 많지 않아서 좀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가끔씩은 와서 용접을 하는데 5년 넘는 베테랑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저희 이제 잠시 이제 여기 제일특수용접 대표님의 말씀을 잠시 쉬어가는 차원에서 광고를 또 하나 보고 올 예정입니다. 광고는 성보 주식회사 K테크 광고 다시 가나요? K테크 광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죠. 센티미터 아니다. 밀리미터도 아니다. 마이크로미터다.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가공하는 고정밀 가공. 자부심 하나로 40여 년, 한 번의 실패를 겪고 더욱더 단단해진 K테크. 원통연마, 평형연마, 투경부품, 투명부품은 K테크. K테크는 열상류와 함께합니다. K테크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K테크 김경주 사장님이 여기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같이 얘기 나누고 그래서 이제 그 광고 촬영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다시 얘기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특수용접 박경렬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시시콜콜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좀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 이제 부인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또 아드님도 일하시고 네네. 부인 짝꿍분께서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갑자기 네. 여쭤보나요? 네. 제가 이제 고향이 좀 안면도예요. 안면도인데 네. 제가 군대를 학교를 안면고등학교. 안면도에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안면고등학교. 명문고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50명 정도 50명 있었어요? 학력고사에서 떨어졌어요. 제 친구가 떨어져서 후배가 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85년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 좀 서울 가서 좀 먼저 좀 부푼 꿈을 안고 서울 인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인천에 가서 아시는 분이 이제 그 효성그룹 그 대성목재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성목재. 인천에는 저쪽 뭐 내려오면은 목재 회사가 많죠. 그렇죠, 근데 많죠 그때. 제가 거기 한 일주일 동안
뭐 이런 검사 저런 검사 했는데 아시는 분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근무하고 또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일하는데 배녀판이 막 엄청 큰 게 막 48짜리가 많았어요. 그럼 거기에 흠집이 난 거를 이렇게 바다 같은 거를 발라서 쫙쫙 밀어내고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그렇게 일하다가 일주일 딱 지나니까 3교대를 들어가는 회사였어요. 3교대. 아 그래서 3교대는 나하고 안 맞을 것 같고 또 형들이 막 빡센 애들이 많고 막 그래서 저는 때묻지 않은 애인데 뭐 그때는 술도 안 먹었지 담배도 안 피웠지 근데 내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네,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거기서는 이제 딱 인천의 주안역에 타고 용산 가면 남부터미널이 있어요. 용산에서 안면도 가는 게 그쪽에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쪽 바뀌었지만 등 거기서 버스를 타고 딱 가니까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농사를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안면도에서 농사를 1년 짓고 이제 농사를 다음에 지셨군요. 아, 네네. 4월 5일 날 86년도 4월 5일 날 이제 강원도 양구로 이제 21사단이죠. 백두산부대 최전방이죠. 거기 가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형수가 이제 이문동에서 그 슈퍼를 하고 있었어. 조그맣게 크지는 않지만도 서울 회기 네, 그쪽이요. 회기. 네네네. 회기에서 딱 넘으면 이문동인데 고가가 있어요. 고가 끝나는 지점에 광명 슈퍼라고 형님하고 둘이 하는데 형님은 낮에 뭐 연탄 배달하는 거 또 동네 아파트 아니 뭐야 주택가에 뭐 보일러 수리 가면 일당 받고 그러셨고 그래서 그 옆에 그 공제회사가 있었어요. 공제회사가. 근데 이제 점심에 뭐 사러 오는데 우리 형수님께서 내 삼촌이 있는데 한번 사귀어볼래? 예, 그렇게 해서 눈 오는 첫날에 86년도 10월까지쯤 되는 것 같아요. 눈 오는 날에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그분이 먼저 보냈어요? 예, 이게 제 형수가 이제 좋겠죠. 뭐 강원도 양구군 홍연면 방산면에서 썩 좋겠죠. 근데 그때 편지가 와서 제가 그때 저는 답장을 또 발해주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GOP 철책선에서 등이 가로 이등이 막 환하게 비치는 곳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편파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4살 때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크신 분이라 자라온 사람이라 내가 이분을 좀 챙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때가 이제 그 2년 6 얼마 정도 복역 그때는 이제 30개월이니까 30개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혜택을 받는 게 있었어요. 대학교 4년대 나온 사람은 3개월. 전문대 나온 사람은 45일. 근데 저는 뭐 나온 게 뭐 지계대학, 뭐 삽대학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뭐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30개월 다 했죠. 그때 또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10월 2일 날이 원래 만기 저녁인데 10월 13일까지 더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셨어요? 예, 군대 밥을 좀 더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뭐. 그래서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제 서로 이제 펜팔을 하신 거예요? 네, 펜팔을 하고 서울에 면회 오면 저기 뭐야 휴가 나오면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뭐 방을 하나 얻으면은 이쪽 이 사람들 방 얻고 저도 방 얻고 그런 거보다 아예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25살에 둘이 합쳤어요. 군포 여기 우체국 바로 옛날에 여기 고가도로 넘어가면은 군포 우체국 위쪽에 연탄불이 피어나고 이렇게 해서 한옥 단칸 집인데 비키니 옷장하고 식탁 쬐끄만 가나고 둘이 시작인 거예요. 정말로.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짝꿍분께서는 이제 그 용접을 같이 하는데 주로 이제 어떤 역할을 서로 분담해서 하세요? 아니면은 저희 집사람은 이제 네이저 용접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저 용접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독일에서 있는 네이저 용접기라
저희 아들이 있으니까 옆에서 한 대가 또 남고 있거든요. 남아서 당신 어차피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자리를 기존에 있던 여자분이 했던 장소예요. 여자분이 이제 다리에 근조염이 있다고 해서 받는다고 해서 그 자리를 보면 당신이 한번 해볼래? 할 수 있으면 해보라 했는데 그전에는 조금 일을 많이 했어요. 일거리가 많아서. 요즘에는 요즘에는 일이 많지 않아서 요즘에는 가끔씩 네. 장녀 그런 도우미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거기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인생 사는 것 좀 많이 공부 좀 하고 그 사람도 와서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 평상시에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효도를 했느냐 그런 것 볼 수 있는 게 장녀부거든요. 거기 가면은 장려부? 장례 장례. 문화 장례 지도 그런 아니 걸. 이제 그런 건데 거기 가서 일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배울 게 많거든요. 생과사를 함께 논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그렇죠. 좀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희 집사람은 또 네. 제가 이제 그때 4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일찍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봉제계통에는 좀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 안양에 왔을 때는 캠브리지에도 있었고 이쪽에 이제 명학역 앞에 있는 캠브리지 거기도 다녔거든요. 100몇 명 되는데 급여는 그렇게 세지 않죠. 그때 100만 원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자기가 못 배운 게 좀 있다고 그래서 네. 검정고시를 이제 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를 하고 5년 전에는 이제 그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년을 마치고 우리 집에서는 최고 높은 학부에 있습니다. 아, 공부를 또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아. 모된 하늘 갖다가 풀어주려고. 아, 그러셨군요. 아, 멋있는데요, 선생님? 아, 그러면은 또 이제 그쪽으로 좀 더 일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또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지금 현재는 저희 회사 와서 일하고 있으니까 또 가끔씩 그 장례도 하고 또 성당을 저희는 성당 다니거든요. 집사람은 마리아, 저는 이제 시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성당에서 상인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팀장이에요. 그래서 가서 편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그렇게 하니까 편하죠. 네. 그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네. 이제 뭐 김장도 해가지고 뭐 그거를 이제 또 나누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성당에서 이제 네. 요번에 여름에 장마가 심하면서 폭우가 심해서 네. 김장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니까 그쵸, 봄부터 저희는 괴산에서 이렇게 괴산 그쪽 절임 배추를 좀 했어요. 그래서 1200포기를 했는데 1200포기나 하셨어요? 예, 1200포기 하는데 네. 가격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해주자. 그래요? 예, 그래서 10kg당 8만 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네. 또 성당에서 한다면 또 가격을 좀 싸게 하는 중국도 있어요. 그럼 뭐 젓갈이라든가 뭐 새우젓이라든가 뭐 그런 부대가 좀 조금 싸게 들어오면은 그 비용을 또 신자들한테 편하게 싸게 해줄 수 있고 그 나눔을 의왕시에 거주하는 어려운 뭐 독거 노인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한테 또 주위 아파서 김장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에서 그쵸. 80상자들을 나눠준 것 같아요. 10kg짜리. 그러니까 그 김치는 뭐 나눔의 김치도 될 수 있고 그쵸. 한 1년 내내 있는 진짜 그 김치가 있어 행복하잖아요. 행복의 김치도 돼 있고 네. 든든합니다. 예, 네. 사랑도 넘치는 김치도 돼 있고 네. 뭐든 갖다 붙이면 다 맞습니다. 그 봉사활동 같은 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좀 하시게 된 거예요? 뭔가 이게 내가 내 삶에 대한 걸 좀 나눠야겠다라고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근데 살면서도 저는 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면서 어려웠을 때 내가 한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좀 버려볼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성당에 오면은 네지오라는 활동을 하거든요. 네지오 단체는 봉사와 자기 성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코로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못 했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그 전에는 저쪽 그 사강에 가면은 둘다섯 해놀이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둘다섯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둘다섯 해놀이라고 지적 장애인 80분이 있어요. 애들이 거기는 우리
주교님이 갔을 때 외국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 있다고 해서 승마 시설, 뭐 도자기 만드는 코너, 뭐 그다음에 새싹 키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해서 애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공간이라 정말로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 애들 방에 가면 오줌 누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만 가서 청소도 치우고. 해주고 또 문틈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애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친구들 뻔한 내 감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성하지만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늘 그렇게 뭐 봉사하면서 사는 게 우리 삶이 아닌가. 뭐 지금까지 보면 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연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발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손이 없어도 사지가 없어도 나는 이 발이 좀 감사하고 소중하다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있는 현실에 감사하면서 손 두 개 있는 거 뭐 저희 우리 장기는 뭐 눈이 있으니까 이쪽 1억 이쪽 1억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갖고 한 5억 정도래요. 이게 숨 쉬는데 산소 마스크를 갖고선 응급실로 갈 때 뭐 3만 원인가 그랬대요. 뭐 그 금액이. 근데 우리는 한 24시간 쓰면 한 몇백만 원은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이렇게. 그렇게 그렇죠. 감사하죠. 뭐 꼼짝말하게 눈도 이렇게 성성한데 뭐 1억 5억은 그렇죠. 갖고 다니는데 맞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잠시 이제 음악 듣고 오늘 이제 제일특수용도 사장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즉흥 노래로 이제 바꾸는 코너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박신혜 작곡가님이 저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이제 그림책 음악다방의 작사 김지훈, 작곡 박신혜, 너도 보이니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 처진 어깨로 귀가하는 너를 보며 세상에 행복은 무엇일까 생각해. 내가 본 세상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만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달렸지. 너도 보이니 이 아름다운 세상. 당신도 보이나요? 제가 보는 세상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참 아름답죠. 함께 보고 싶어요. 네가 보고 있는 세상을 당신도 볼 수 있냐고. 너무나 신나는 세상을 당신도 볼 수 있나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도 보이니 내가 꿈꾸는 세상을. 내가 보는 세상은 참 아름답죠. 함께 보고 싶어요. 당신도 볼 수 있나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도 보이니 내가 꿈꾸는
세상은 참 아름답죠. 함께 보고 싶어요. 이제 보여 작사 김지윤, 작곡 박신혜의 너도 보이니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광고 보내드립니다. 방역 전문기업 성보 주식회사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사장님 듣고 계시죠?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시대, 우리의 안전은 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성보 주식회사 세균과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의 슬픈 현실, 우리의 방역은 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성보 주식회사 사그라질 줄 모르는 바이러스의 습격, 우리를 지켜주러 그들이 왔다. 성보 주식회사 개인방 기업 방역의 1인자, 그들이 왔다. 성보 주식회사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바로 그 이름, 성보 주식회사 녹색창에 성보 주식회사를 검색하세요. 성보 주식회사